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의 명자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평소에 관심도 없거니와 딸 자식도 없으니 1원이라도 아끼려고 아등바등 살기 바빴죠. 신혼 때보다 점점 살림이 나아져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올해 12세가 되는 딸아이가 무용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예중을 준비 중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과배비도 비싸고 픽업해야 하니 하루가 짧았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그래서 전 딸 교육에만 신경을 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생전 처음 엄마 선물을 사왔는데요. 명품이라는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동안 장모님 우리 집안일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크게 쐈다. 그러니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 저는 그걸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발등을 너무 아프게 찍혔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 무엇인지 남편이 잘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남편 놈을 만난 것이 벌써 15년 전이네요. 저는 그때 28쯤이었어요. 그동안 일하던 유치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의외로 일이 많아요. 오전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창 일할 때는 근무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유치원이기에 그 옆에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 많은 남편은 그 동네 유명한 수학 강사 겸 원장이었습니다. 겉모습도 훈훈하게 생겼고 수업도 잘하던 사람이며 다정한 성격에 엄마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한파가 심한 어느 날 유치원에 작은 화재가 발생했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도 저는 아이들을 인솔하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30명의 유아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그걸 보던 남편이 자기 학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 계기로 저와 남편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요. 아버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몸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사하러 가니 좋아하셨죠. 제가 가장처럼 살아갈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 집안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일했고요. 그 후에 애가 들어서니 일을 더 못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유치원 교사 오랫동안 못하는데 임신이니까 집에서 쉬어. 자기 그동안 고생 많았네. 저도 임신이 몸에 붙여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 친정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다행히도 남편은 과외도 하면서 학원 규모를 넓혀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목동에서 큰 수학학원을 운영해요. 돈도 나름 잘 벌고 있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교사 역할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도움을 주셨던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저도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18평 전세에서 시작한 재산도 40평 정도 아파트까지 장만했어요. 남편은 자기 혼자 시작한 학원을 직원 10명을 거느린 학원으로 확장했죠. 그만큼 버는 돈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삶이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가족의 희생이었어요. 특히 딸과 저는
아빠와 남편을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을 가정적이지 않다고 매도하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특히 친정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을 잘 쓰지 않았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비싼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초반에는 학원 자리 잡을 때라 돈이 궁하다 보니 그런 줄 알고 참았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딱히 주지도 못하는데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점점 친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시댁일이라고 발벗고 나서는 일이 없는 남편이라 저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돈 벌겠다고 종일 뛰어다니는 남편한테 잔소리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제가 더 채우려고 했어요. 친정이면 친정, 시집 쪽 일이면 시집에 더 열심히 제 몫을 다했죠. 딸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생들만 수업할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입시반으로 운영하면서 남편의 시간도 많이 적어졌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거나 수능날이 다가오면 가정에 소홀해지는 날이 많더라고요. 맨날 바빠서 어떡해요. 식사 빼먹지 말고 드세요. 엄마가 보내준 보약도 잊지 말고요. 그래, 알았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교재 만들 일 있어. 그러니까 건강 돌보고 하라고요. 네? 커피 그만 먹고요. 늘 남편 건강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보다는 우리 엄마가 남편 건강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어느 날 엄마도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환갑도 가볍게 넘겼고요. 그래서 칠순은 제대로 보내야겠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누나, 요새 엄마 힘이 없어. 가끔 TV에 나오는 트로트 가수 좋다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공연도 못 가니까 한번 초대하면 어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 가능하기도 할 텐데. 엄마가 요새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리 수술이라도 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또 아빠가 수술하다가 돌아가셔서 수술이라면 치를 떠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집에만 계시기에 노래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 가수 남편 학원 학생이었어. 남편에게 물어봐야겠다. 엄마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남편이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이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엄마 칠순잔치를 남편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역정을 내는 거였어요. 아무리 학생이었다고 해도 학원생인데 친하겠어? 지금 연락 안 하는데 무슨. 그리고 어머니 칠순이면 밥 한 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거지도 아니고 가수가 학생이니 불러보라니 거지처럼 이러면 되냐고. 거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매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수야 안 부르면 되잖아요. 칠순인데 밥 한 번 먹자니요. 엄마한테 해준 거 뭐가 있는데요. 사위가 돼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엄마 주원이 보느라 허리도 나빠졌어요. 근데 밥 한 번이 뭐예요? 나도 먹고 사느라 그런 거잖아. 우리 엄마 칠순 때도 그냥 넘어갔다. 뭔 소리야? 뭘 넘어가? 크루즈 여행 아버님하고 보내드렸잖아. 아무튼 그만해.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 오랜만에 만났는데. 크루즈 나 혼자 돈 냈어? 형이랑 누나가 다 보태드렸지. 아무튼 처남이 너무 막 나가잖아. 내가 뭐 하는 게 없다고 사위로. 아니 바빠서 그렇지. 안 그래? 매형 지켜보면 진짜 결혼 생활 쉽게 하는 사람이야. 주원이도 누나가 다 키웠지. 안 그래요? 동생 말에 남편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동생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남편은 학원을 확장하면서 더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시댁이든 친정이든 일이 생겨도 저 혼자 다 해결했거든요. 딸아이도 초등학생에 들어갈 무렵부터 아빠와 함께하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매번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일에 소홀해지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게 어려울 뿐이지만 동생이랑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보고 거지라니요? 거지라는 말을 듣도록 돈을 친정에 준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불쾌해졌어요. 저는 남편과 동생 사이를 파고들어 몸싸움을 말렸습니다. 동생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날 밤에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더라고요. 아니, 돈 쓰기 싫으면 말로 하면 되지. 애 멱살을 왜 잡아? 당신이 뭔데? 평소에 저는 조용하고 남편 말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화가 나면 저도 물불 안 가리거든요. 당신도 말 잘해라. 내가 언제 돈 쓰기 싫대?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는 거지. 무슨 초대 가수를 불러. 그냥 집안 식구들끼리 밥 먹고 선물이나 드리면 되지. 선물? 돈 몇 푼 내놓고 사위 노릇했다고 하려고? 지금 보기엔 내 친정엔 돈 한 푼 쓰기 싫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내 말이 틀려? 그리고 그 가수는 엄마가 좋아하니까 행복해하니까 우리가 생각해낸 거지. 꼭 그걸로 하재? 토론하는데 갑자기 화낸 건 당신이야. 그동안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도 꾹 참고 지내왔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했어요. 시댁에 일이 생기면 남편이 다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죠. 집안일도 아이돌 보는 것도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 힘에 부치거든요. 온종일 종종걸음 쳐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시댁 일 몰라. 당신이 다 가던지 해. 난 관심 끊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엄마 칠순에 드릴 선물을 사왔다며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평생 명품이라고는 모르는 소박한 남자였거든요. 제가 뭘 사줘도 주는 대로 입고 걸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생뚱맞은 걸 내미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내 생각이 짧았어. 이거 가방 하나 샀거든? 그 브랜드 여자라면 다 좋아하잖아. 뭐? 당신이 그런 걸 알아? 뭘 알고 사와? 학원 강사 하나가 자기 엄마 가방을 산다고 하길래 나도 부탁했지. 엄청 비싼 거야. 그러니 화 풀어. 당신 것도 나중에 하나 사줄게. 저는 그 쇼핑백을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요. 저는 봉투 하나 내밀 줄 알았는데 명품 가방이라니요? 저는 서둘러 봉투 안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 로고가 잔뜩 박힌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신 안 그럴 테니 평소대로 잘 지내자며 계속 사과하더군요. 내가 미안해서 큰맘 먹고 사온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받아. 어머니께 그동안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친정에다가 거지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마. 알겠지? 다신 안 참아. 그리고 가정일에도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저는 할 말을 다하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지자 우리 딸도 불안해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아니지? 어디서 산 보세야? 잘 만들어졌네. 아니, 이 여자가 줘도 난리야. 그게 무슨 가짜야. 진짜지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명품 가방을 한참 바라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과소비도 싫다면서 명품 따위 입는 사람들 욕하던 사람이라 의아했습니다. 진짜 이 가방이 정품일까요?
사줘도 그래? 당신 엄마 500만 원짜리 가방 들 자격 있어. 우리 주원이도 키워주시고 내가 그동안 잘 못 드렸잖아. 그냥 받아. 뭐? 500만 원? 당신 미쳤어? 진짜라고? 이게 진짜? 제가 죽어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영수증을 지갑에서 꺼내 제 눈앞에 내밀더군요. 얼른 받아보니 루이비통 명품 로고가 박혀있는 르프 호법백으로 가격은 무려 500만이 넘었습니다. 매장도 압구정동에서 유명한 명품관이 있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500이라니요? 칠순데 그 정도 남편이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비싼 가방을 엄마에게 주다니요? 물론 상자 안에는 정품임을 인정하는 증서가 들어있긴 했지만 저는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충 가방 하나 가지고 미안하다며 떼우려고 하는 건지 실체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인색하게 굴었으면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이것이 진짜라면 돈으로 바꿔야지 이걸 엄마가 들고 다닐 만한 것도 없거든요. 엄마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말했는데 무엇으로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어디서 샀는지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다며 학원 강사에게 돈 주고 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언제 사니? 시간이 있어? 김 선생 알지?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명품관 간대잖아. 그래서 부탁했어. 가서 전화로 물어봐. 아 진짜 해줘도 난리다. 누가 장모한테 명품 가방 선물하냐? 알았어요.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걸 내미니까 내가 당황하죠. 고마워요. 일단 주는 선물을 받긴 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친정으로 가서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일주일 후에 있을 칠순잔치에 주겠다고 말을 돌렸고요. 남동생이 호텔에서 칠순 준비를 한다고 했기에 그때 친지들하고 다 모인 가운데 줘도 되지 않냐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갖다 드리기엔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자의 육감이랄까요? 개운하지 않은 기분에 영수증에서 보았던 압구정동 명품관으로 가방을 상자째 들고 가보았습니다. 집에서 무려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방 여기서 산 게 맞나요? 시리얼 넘버 보면 안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일부러인지 영수증을 주지 않더군요. 제가 달라고 할까 하다가 괜히 몰래 알아보는 걸 들킬까봐 그냥 왔어요. 그런데 거기 명품관 직원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가방 어디서 받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선물 받았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해서 확인차 왔는데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만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이거 정품 맞나요? 가품 아니고요? 그럼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했고요. 이탈리아 본사에서 보증하는 인증서도 함께 넣어드렸어요. 정품 맞습니다. 저는 직원이 진짜가 맞다고 해도 몇 초간 멍한 상태였어요. 이 남자, 우리 엄마를 위해 돈을 쓴 게 맞구나 하고 말이죠. 그 모습에 직원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돈으로 돌려받을 순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거나요. 친정엄마한테 드린다고 남편이 사긴 했는데요. 어깨에 매는 디자인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제품으로 여러 개 구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목도리나 스카프처럼 많이 착용하는 걸로 바꾸어도 엄마에게 더 좋은 일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가방을 크로스로 매야 손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직원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친정엄마요? 이 제품을 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남편분이 고객님 친정엄마에게 드린다고 사가셨군요. 직원은 제 말을 다시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계속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제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에 사용감이 있어 반품이나 교환을 해드릴 순 없어요. 네? 저번이요? 저번이라니 그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저 한 번도 사용 안 했거든요. 안에 지퍼 열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얼룩이 있어요. 직원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 지퍼를 열어보았는데요. 얼룩은커녕 너무나 새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을 다시 쳐다봤는데요. 이제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구입하셨고 그 사이에 바꿔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개월 전이라니? 저랑 싸운 건 2주 전인데요?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물건인가? 제 남편이 와서 바꾼 적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해보세요. 혹시 사람 잘못 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긴 다른 고객님이 있어 소란을 피우시면 안 돼요. 직원의 이상한 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얘기했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직원은 제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30분 있으면 휴식 시간인데요. 그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저를 가엾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입을 닫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카페에 앉아 직원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더듬어 보면서 말입니다. 제 나이보다는 어리지만 원숙해 보이는 직원은 그 매장의 매니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있어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솔직히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모님이랑 비슷한 나이에 언니가 있거든요. 형부가 일을 저질러서 언니가 안 좋은 선택까지 할 뻔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왜 하시는 건가요? 절 아세요? 그냥 저희 언니 이야기 할게요. 형부가 다른 여자한테 보석을 사주더라고요. 언니는 그걸 전혀 모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직원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더라고요. 그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언니를 빗대서 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형부 뒤를 캐보더니 알게 되었어요. 형부가 만나는 여자가 형부 카드로 보석도 샀더라고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바꾸는 것보다 누가 사용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다 정리되시면 그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동문서답만 하고 매니저라는 직원은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일부러 제품을 안 바꿔준 거였더라고요. 다른 직원이 있으니 말은 못하고 제가 진상처럼 소리를 지르니 해결하는 척 카페로 이끌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형부 카드라. 그때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요. 상간녀가 있다니. 남편 나이는 올해 50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도 소원해졌고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 같은 컨디션이 문제가 있다며 슬슬 거부하더니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을요. 그것도 모르고 건강에 좋다는 건 다 해먹인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백화점 직원 말만 듣고 이렇게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원의 눈빛은 진짜 간절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하긴요.
남편이 상간녀랑 백화점에 드나들고 있는데 부인 같아 보이는 여자 차림이 너무 소박해서 불쌍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백화점을 나오자 쇼윈도에서 제 몰골을 확인했습니다. 긴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 옷이야 오늘따라 백화점에 온다고 제일 비싼 옷 입긴 했지만 그 백화점에서는 유행도 오래되고 어색해 보였어요. 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런 젠장,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혔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5년 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집도 장만했고 시댁 어른들한테 소홀한 적 없습니다. 애도 잘 키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 몰래 바람을 피우다니요. 아, 이 남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화가 나거나 속상한 감정보다는 이 남자와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가 고민되었습니다. 솔직히 정이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당장 양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혼 변호사가 많았거든요. 몇 년 전에 저랑 꽤 친한 친구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거든요.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일단 무조건 변호사랑 먼저 상의하라고요. 이혼하든 콩밥을 먹이든 적법한 절차로 최대한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장 이혼한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벌어 증거를 모아오세요. 카드를 어디다 쓰고 집이나 회사 말고 어딜 가는지 천천히 알아보세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집으로 달려가 그때부터 남편 외도의 증거를 잡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면 제 딸은 꿈을 펼쳐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거고 엄마도 요새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저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흔적이나 증거를 남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차 안에서도 속옷이나 겉옷 어디에서도 낯선 여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혼 때부터 늘 피곤하게 들어오는 스타일이었고요. 깔끔한 성격 탓에 속옷도 여러 벌 가지고 다니는 게 버릇이었어요. 입다가 자기가 버리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어떤 여자는 남편 옷에서 다른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서 외도를 의심했다 하는데요. 남편이 향수를 즐기는 편이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막상 늦게 들어온 남편 면상을 보니 욕이 올라오긴 했지만 제 인생과 딸 미래가 달려 있으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2주 뒤에 엄마 칠순 때 뭐 입고 가지? 옷이 필요한데 우리 한 벌씩 사면 안 돼요? 주원이도 사야 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끓여놓고 제가 운을 띄웠습니다. 가방 사줬는데 이번엔 옷이냐? 하긴 필요하긴 하겠다. 그런데 내가 카드 한도가 초과됐어. 있는 카드 다 줘봐. 분할해서 구입해도 돼요. 전 일단 남편 카드를 다 회수했습니다. 총 4개였습니다. 백화점으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4개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또 카드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본격적으로 카드 조회가 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학원 출근할 때는 딸아이 픽업 시간이라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사람 뒤를 캐본 적도 없으니 엉성하고요. 저는 이혼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원 아빠 그럴 줄 몰랐는데 어이없다. 일단 핸드폰 잘 때 살펴봐봐. 톡 같은 부분을 다 지웠으니 볼 수 없지만 페이 같은 걸로 소액 결제한 곳에서 바람을 많이 피우더라고. 모텔 근처나 상간녀집 근처에서 피임 도구 살 수도 있잖아. 남편이 잠든 틈에 핸드폰을 살펴봐도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 전화기 말고 다른 걸 사용하는 것이 분명했고요. 이 남자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토록 치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친구 말대로 현금 소액 결제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밤에 잘 때 살짝 살펴본 핸드폰 내역이었습니다. 유독 한 곳의 편의점에서 사용량이 많았는데요. 그 편의점의 위치를 살펴보니 학원 근처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깔끔쟁이라 모텔이나 호텔 이용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돌아오는 일요일, 저는 오랜만에 딸을 데리고 외출했어요. 딸하고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고기를 사주고 노래방도 다녀오라고 했죠.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놀다 오라고 돈까지 주니 신나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해사하게 웃으니 제 속이 더 타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은 원장 특강이라 늘 학원으로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학원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 동네 학원 커뮤니티에 접속하니 원장 특강은 시험 기간에 가끔 하는 거지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찍어둔 카드 내역서에서 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니 남편이 그 안에서 나오는데 옆에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주변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더군요. 막상 있을지 의심하던 것이 실제로 드러나니 손발이 덜덜 떨리더니 분노감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 여자와 헤어지고 걸어서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여자를 따라 오피스텔로 올라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도 가만히 저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복도로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가 악소리도 못하게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변호사가 상간녀를 봐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머리채 정도는 넘어가야죠. 남의 남자랑 뒹굴었으면 말이에요. 너 그때 대학생 인턴 교사 윤하연 맞지? 문 열어. 할 말 있으니까. 제가 유치원 교사로 10년 세월을 보냈는데요. 직업병이라곤 이름하고 얼굴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7년 전인가요? 남편 학원 확장할 때 제가 몇 달 동안 상담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도 구하기 어려워 제가 잠깐 근무한 적 있던 여자였는데요. 학교 졸업하고 우리 학원에서 몇 년 근무했다고 하던데 이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니 무슨 신혼집처럼 해놓았더라고요. 이제 30일 텐데 왜 인생을 말아먹는지. 저는 머리채를 놓고는 핸드폰을 미친 듯 사진을 찍었습니다. 침대며 곳곳에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의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과 찍은 사진도 좋은 증거더라고요. 너 이러고도 좋은데 시집 갈 수 있겠어? 평생 너 따라다니면서 상간녀라고 폭로 좀 해줄까? 그랬더니 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차라리 남편 간수 잘하지 그랬냐고 따졌다면 더 화를 낼 텐데요. 아기처럼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니, 원장님이요. 자꾸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시더니 그래서 사귀게 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 오피스텔의 옷장문을 열었더니 명품 가방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서 상간녀 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래, 밥이나 얻어먹자고 바람을 피웠다. 그럼 이건 다 가짜네? 그러니 다 없애줄까? 그제야 상간녀가 울음을 그치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다신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네? 옷장 밖으로 던져진 가방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다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오로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차라리 몸매가 끝내주는 미인이라면 얼굴에 홀렸다고 하죠. 보잘것없이 생긴 여자애가 뭐가 좋은지, 게다가 빌기는 왜 비는 걸까요?
너 대학도 알고 본가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서 다 폭로할까? 졸업자라도 학교 망신시키고 집안 망신시키는 거니까. 아무리 원장이 사귀자고 해도 네가 거부해야지. 안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 우리 남편이랑 일주일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럼 봐줄게. 저의 뜻밖의 제안에 상간녀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명품 가방을 상간녀의 방에 있는 캐리어 안에 담았습니다. 우리 남편 놈이 해준 거 다 내놔. 나중에 카드 내역이랑 다 조회해서 맞춰볼 거니까. 아니면 너도 손해배상 청구당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테니. 저는 상간녀 집에서 명품 가방 9점과 구두, 액세서리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살면서, 아니 연애 전에도 이런 물건 받아본 적도 없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이 물건들을 친정에 갖다 놓고 나왔습니다. 상간녀는 제가 신상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어디고 대학교부터 본가집 주소까지 제가 기억해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지방에 아는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면서 문상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고작 생각해낸 변명이 그거구나 싶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존경하던 교수님이라 문상 다 도와드려야 하는데 어머니 칠순 전에는 올 거야.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 천천히 일 보고 와요. 내가 학원 가서 도울 일 있으면 도울게. 진짜? 고마워. 잘 다녀올게. 당신처럼 이해심 많은 여자도 없을 거야. 남편 말에 속이 뒤틀리지만 이 기회에 변호사 도움으로 소송도 준비하고 증거도 모아야 하니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비운 사이 저는 남편 학원에 있던 컴퓨터 하드를 몽땅 털어보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집이 아닌 학원 원장실에 있더군요. 카드 내역은 물론 그 상간녀와 만나고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아예 일기로 써놨더라고요. 아주 좋은 증거였죠. 읽다가 기가 막혀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딸 생일날에도 우리 결혼기념일에도 상간녀와 만났더라고요. 문상을 일주일이나 다녀온 남편. 가서 머리도 식힐 겸 쉬었다 오라고 했어요. 그 대신 엄마 칠순 때 늦지 말라고도 하고요. 남편은 의심도 없이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 눈치 보느라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주 회포를 풀고 올 모양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다행히 제가 시키는 대로 협조를 잘했고요. 상간녀 말로는 자기랑 3년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백화점 점원 말로는 남편을 오래된 손님이라고 했으니 그 전부터 여자가 있었는지 모를 일이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거리며 칠순잔치가 한창일 때 호텔 행사홀로 들어오더라고요. 친한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가 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남편은 친정 식구들을 만나 술을 부어라 마셔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문상을 다녀오고 쉬었다 오라고 해서 그런지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우리 엄마 칠순잔치 성대하게 치르자고 했대요. 돈을 얼마 내겠다면서요. 남동생도 무리해서 성대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고생 많이 한 엄마거든요. 어머니, 따님 저한테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사랑합니다. 행사 도중 저희 엄마 앞에서 큰 절을 올리더니 저렇게 말하는데 역겹기 짝이 없었죠. 그 잔치에 시모도 오셨는데요. 자기 아들 뺏겼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속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행사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며 안 하던 애교도 저랑 저희 엄마한테 피우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남편 잘 얻었다며 좋아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간이며 쓸개 다 내놓고 아양을 피우니 시모는 집에 갈 때까지 투덜거리셨어요. 아휴, 무슨 사돈은 복이 많아 우리 아들 같은 사위를 봤대? 며느리야, 넌 내 칠순 때 뭐 해줄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선물로 준 가방을 왜 안 줬냐라고 하려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 자기 엄마를 보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행사 내내 그 가방 언제 줄 건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저는 때가 되면 드리면 된다고 말하고 말았고요. 잔치가 끝나자 저는 남동생한테 딸아이를 잠시 맡기곤 시모와 남편 저는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시모를 모셔다 드려야 하는 것도 있거니와 저는 시집에서 이혼 선언을 하려고 했어요. 시모는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었어요. 여러 형제가 있지만 제 남편이 성격이 제일 좋고 가정에 충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의 실체를 말입니다. 저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하나 꺼냈습니다. 남편은 뭐냐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시모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 소파에 앉아보시라고 했죠. 남편과 시모는 무슨 일이냐 싶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캐리어를 열어 그 안에 명품 가방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마지막 울 엄마에게 남편이 선물한 가방을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시모는 이게 다 뭔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엄마에게 선물한 가방을 시모에게 내밀었지요. 평소 명품을 좋아하지만 사주는 사람 없다고 투덜거리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가방 어떠세요? 5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이걸 우리 엄마에게 드린다고 하길래 어머니에게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뭐 500? 미친놈이 장모한테 그걸 줬다고? 뭐가 어쩌고 저째? 시모는 아연실색한 얼굴로 옆에 앉은 자기 아들의 등짝을 한 대 후려치더라고요.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제 이야기 다 듣고 때리세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주원 엄마? 장모님 드릴 걸 왜 가져오길? 앉아, 박지용 씨. 내 이야기 안 끝났어. 윤하연이 이거 다 줬으니 앉으라고. 제 입에서 상간녀 이름이 나오니 남편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어머님의 잘난 아드님이 여자한테 앞에 놓인 명품을 갖다 준대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온다는데 아주 VIP더라고요. 어머니, 요 근래 저 몰래 주원 아빠에게 돈 주셨어요? 학원 수업료를 빼돌리거나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바람을 피울 수 없거든요. 학원 재정 상태에는 구멍이 보이진 않았으니 누군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바람 피우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돈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야? 아버지 선산 땅 팔라고 하고? 저번에 빌려간 1억은 이런 짓 하려고 빌려달라고 한 거니? 시모는 쓰러질 듯 뒷목을 잡으셨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입을 계속 열었습니다. 1억 더 됐죠. 오피스텔도 얻어줬던데요. 아직 30도 안 된 여자애를 가지고 온갖 기괴한 짓을 다 했더라고요. 바람을 실컷 피우고 명품 사주고 나랑 너희 엄마는 1000조가리 가방 들고 다녀. 알아? 이런 미친 자식아. 너는 자식도 아니야. 어디서 감히 그런 짓을 해? 시모는 기겁하네요. 바람이라니요? 시모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랑 교회가 같아요. 이제 망신이라 교회도 못 간다고 오시더라고요. 엄마, 바람 아니야. 저 사람이 오해한 거야. 며칠 만나긴 했지. 그렇지만 아니라니까.
저는 상간녀가 준 사진을 다 출력해서 아예 어머님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렸죠. 시모는 아예 할 말을 잃었는지 가슴만 턱턱 치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보여준 사진첩을 뺏고는 저를 때릴 듯 덤벼들었습니다. 야, 너 말 그렇게 하지 마. 너한테 내가 못해준 거 있냐? 잠자리면 잠자리, 돈이면 돈. 그깟 명품 안 사줬다고 이래? 이별 여행은 어땠어? 내가 그거 보내준 거야. 바람을 피우려면 나도 모르는 여자애랑 피우던지. 아무튼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혼 준비 철저하게 했어. 그런 줄 알아. 저는 상간녀에게 뺏은 명품 가방이나 물건들을 다시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중고 사이트에라도 내다 팔면 몇 천만 원은 받는다는데 우리 딸 발레 슈즈나 사줘야죠. 그것도 비싸서 제가 기워서 주고 있는데 미친 인간이 명품을 상간녀에게 바치다니요. 가서 받아와도 열받을 판에 말입니다. 하긴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이 인간에게 명품을 주면서 사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이혼은 안 돼.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나. 우리 시부는 목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사업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목회 활동을 하시거든요. 남편의 바람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호적에서 파고 재산도 한 푼도 안 주실 위인이세요. 당분간 딸 볼 생각도 마라. 그리고 이혼 수속 빨리 해줘. 너 같은 인간하고 더 살기 싫으니까. 남편은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기 딸이 나처럼 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준다던 가방을 시모 앞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만 묻자. 이 가방은 왜 유나연 안 주고 우리 엄마 줬냐? 이유가 뭐야? 제가 진지하게 물으니 남편이 마지못해 대답하는데요. 저 이 남자랑 15년 산 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나연이가 선본다고 해서 홧김에 안 줬어.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의 뺨따기를 제대로 갈겨줬습니다. 시모도 들었으니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 짐을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나이 50에 제 아버지한테 혼나던 말던 상종도 하기 싫은 인사였어요. 상간녀도 제가 다신 유부남하고 얽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고요. 20살이나 차이 나는데 모든 잘못은 제 남편이 한 것이 맞지만요. 그래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차마 상간녀가 있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아빠가 이제 엄마가 싫어졌대. 그래서 같이 안 살기로 했어. 당분간 아빠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니 가끔 전화는 하신대. 명심할 것이 있어. 아무리 이혼해도 우리 주원이를 버리진 않아. 엄마랑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건 변함없으니까. 저는 이혼해도 애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사춘기도 시작될 나이인데 말이죠. 예체능을 전공하려고 하니 학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야기 들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그래도 그 자식한테 갈 돈 우리 주원이 다 주기로 했어. 집이랑 땅 말이다. 얼른 받아서 주원이 뒷바라지해라. 시부는 늘 무뚝뚝했지만 이렇게 사려 깊은 분이었어요. 저도 한시름 놓았죠. 남편이 양육비 안 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외도 증거도 제대로 잡았기에 그동안 남편이 번 돈의 절반 이상은 제 몫이 되었고요.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집도 그대로 살게 되었고요. 나중에 딸이 예중이라도 가면 그때 이사갈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남동생인데요.
제 이혼 소식과 매형의 외도에 눈이 휙 돌아버렸더라고요. 결국 학원 가서 난리를 쳤죠. 그렇게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니 학부모들이 알아버렸나 봅니다.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냐? 우리 누나가 어떤 누나인데? 매형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같은 쓰레기 과로할까 매번 보약도 지어주고 돌솥밥 좋아한다고 해서 매번 밥해서 바쳤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떤 엄마가 지역 커뮤니티에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 학생 수가 줄더니 학원이 폭삭 망해버렸죠. 학원 강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니 더 배울 것이 없다고 했다는데 그 말도 맞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편이 파국을 치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솔직히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학원을 차렸다고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발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는데 거기까지 소문이 퍼져서 결국 학원 문을 닫았어요. 혹자는 남편의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방의 학원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간녀도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완벽한 복수는 그 사람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남편도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아이도 일단은 발레에 전념하고 있더라고요. 주원이 아빠 배달 알바하던데? 내가 저번에 길거리에서 봤어. 아주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야 진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라도 해서 딸 발레복이라도 사줄 생각하라고 저번에 문자에 답을 보냈거든요. 어쩐지요. 매일 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전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딱 잘라 답을 했습니다. 난 요새 너무 좋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고요. 딸이라도 보려면 사람답게 살아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20살이나 어린 남자랑 살림까지 차렸는데 받아줄 수 있나요? 이 남자 머릿속에는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믿고 있나 보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저를 배신한 거죠.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이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그렇게 돌려서라도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속아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있겠죠? 상간녀에게 받은 명품 다 파니까 중고라도 3천 정도는 받을 수 있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묻대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내가 진짜 안 들키게 별짓을 다 했는데. 심지어 집에 있는 비누랑 샴푸도 똑같은 거 샀어. 알아? 명품 가방이지. 누가 안 하던 짓 하래? 뭐? 누가 그래? 설마 그 백화점 직원이 그래? 너 거기도 가봤냐? 생사람 잡지 마. 백화점 근처에도 안 갔어. 그냥 하도 안 하던 짓 하길래 뒤를 캐봤지. 솔직히 상간녀한테 줄 때마다 나한테도 명품 사주면 안 걸렸을걸? 백화점 직원한테 피해가 갈까 저는 말을 돌렸죠. 바람 피우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요. 배신 행위를 대놓고 하면 다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저는 집도 있고 자산도 있고 딸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